1월 25일 비트코인 핫이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블록체인 회사의 재무 기록과 판매 계약 세부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추가로 지지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세크의 최근 움직임은 2020년 12월에 제기된 불만 사항 이후 기관 판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2022년과 2023년에 대한 리플의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규제 당국은 요청된 문서가 적절한 벌금을 결정하고 리플이 향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세크는 이 고객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 관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크는 정보 요청의 관련성과 시기에 대한 리플의 이의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크 대 라자라트남 사건과 같은 이전 사례와 법원이 승인한 증거 개시 기간 연장 사례를 들었습니다. 세크는 향후 리플의 기관 판매에 있어 잠재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과거 판매의 적법성에 대해 논쟁하기보다는 금지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크가 과거의 조치보다 미래의 규정 준수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법률 분석가 빌 모건은 리플에 대한 세크의 조치가 리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리플이 리플의 ODL 서비스의 핵심인 디지털 통화 XRP에 대한 판매 전략을 제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리플의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ODL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플은 증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이러한 요구의 시기적절성과 타당성을 주장해왔지만 억지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크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2일에 증거 개시 단계가 종료됨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기관의 XRP 판매를 통한 리플의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따라 2억 달러 미만에서 최대 30억 달러까지 다양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이후 연이은 BTC 가격 하락에 투자은행 JP모건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2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JP모건은 코인베이스 주식 등급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BTC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데에 따른 결정이다. 등급 조정 당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121.65달러였다. JP모건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 한 달간 29% 이상 하락했으며 올해 말까지 80달러 선으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JP모건은 앞서 BTC 현물 ETF 승인이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으나 시장의 기대치가 과도하다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4일 BTC는 38,79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1일 현물 ETF 승인 직후 49,000달러를 넘겼으나 보름 가까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 BTC 현물 ETF가 출시 일주일 만에 약 7,6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며 유출이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거래소의 김치코인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탓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업비트 워너마켓에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은 모두 해외 프로젝트다. 국내에 상장되는 해외 가상자산의 절대적인 수량 자체가 늘어나며 관련 논란도 빈번히 수면 위로 노출되는 모양새다. 국내 5대 워너마켓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해외 프로젝트 수위의 유통량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8일 비썸과 코인원에 상장된 만타 네트워크다. 기존 폴카닷 기반의 레이어 1 체인이었던 만타 네트워크는 지난해 9월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만타 퍼시픽 메인넷을 새롭게 출시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빠른 거래 처리 속도와 값싼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라는 장점을 내세운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들이 최근 업계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이더리움 레이어 2 생태계 이용자자 급증하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아비트럼 탈중 앙화 거래소에서 이뤄진 거래량이 한때 이더리움을 추월하기도 했다. 만타 퍼시픽 역시 가상자산 시장에 불어온 이더리움 레이어 2 훈풍을 타고 빠르게 성장해 24일 기준 총해치 금액 14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타 네트워크의 독보적인 성장세에 전세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MANTA 상장에 나섰다. 전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지난 16일 MANTA 런치풀을 열었다. 바이낸스 런치풀은 바이낸스 사용자가 바이낸스 코인 등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런치풀 대상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런치풀 대상 토큰은 런치풀 기간이 지나면 바이낸스에 상장되기 때문에 통상 이 기간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인다. 국내 거래소 비썸과 코인원도 바이낸스 런치풀 일정에 맞춰 지난 18일 MANTA를 상장했다. 하지만 MANTA 가격이 국내 거래소 상장 직후 30만원에서 3,000원대로 급락해 크게 출렁이며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상적인 가격 추이에 자금 세탁 의혹까지 불거졌다. 만타 네트워크 한국 담당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200만 개의 MANTA가 전송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만타 네트워크 코리아는 공식 X 계정을 통해 기금 토큰 할당량 가운데 200만 개를 한국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송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MANT 매도 금액 일부로 이더리움을 매수해 출금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해당 X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수수료 경쟁이 유럽까지 퍼졌다. 지난 2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갤럭시와 위즈덤트리는 유럽에 상장된 ETP 수수료를 60% 이상 내렸다. 1억 3,700만 달러 규모의 인베스코 피지컬 비트코인 ETP 수수료는 99%에서 39%로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위즈덤트리 피지컬 비트코인 ETP는 95%에서 35%로 줄었다. 유럽 ETP 수수료가 낮아진 이유는 주요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BTC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유럽의 ETP를 찾았던 미국 투자자는 이달 증권거래위원회가 BTC 현물 ETF를 승인하며 더 이상 해외 가상자산 파생 상품에 눈 돌릴 필요가 없어졌다. 특히 미국의 BTC 현물 ETF는 유럽의 ETP보다 유동성이 높고 단일 거래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BTC 현물 ETF는 미국 시장에 출시된 첫날부터 수십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미국 BTC 현물 ETF 발행사가 잇따라 수수료를 인하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게리 벅스턴 인베스코 유럽 ETF 책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여러 ETF가 수요 공급의 균형을 찾기 위해 수수료를 낮춘 결과 유럽의 ETP보다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0일 세크가 BTC 현물 ETF를 승인한 직후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21셰어스 피델리티 발키리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등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일각에선 BTC 현물 ETF의 수수료 경쟁이 과열되면 수익성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BTC 현물 ETF를 낮은 수수료로 운용하면 적자가 계속돼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스티븐 맥클러그 발키리 인베스트먼트 공동창업자는 BTC 현물 ETF로 수주 동안 운용사마다 최대 5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돼 낮은 수수료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